안녕하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주님 사업에 여념없으신 선교사님, 그리고 그 가족 형제 여러분,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오늘 클래식의 고향은 영원한 피아노의 시인 프레데릭 쇼팽을 방송합니다. 영원한 피아노의 시인이라는 별명과 특별히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조국 폴란드를 열정적으로 사랑한 애국자, 시인, 그 생애에 큰 영향을 미친 남장의 여류 작가 조르주 상도를 비롯한 많은 여인들, 그리운 그가 남긴 수많은 아름다운 음악들. 만일 쇼팽의 음악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만다면 피아니스트들의 태많은 직업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는 가령 20세기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의 100명을 놓고 볼 때 그 중에서 쇼팽의 음악을 전혀 무시하고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캐나다의 귀재 혹은 괴짜로 불려오는 글렌 굴드 뿐일 것이다라고도 해석하였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연주로 유명한 게 있어서 글렌 굴드의 낭만파의 음악은 아킬레스건이 되었다. 그 12세기경부터 바르샤바 중앙음악교 교장 요제프 에스너로부터 화성법과 대의법을 배우는 동안 뛰어난 작곡의 재능을 인정받아 작곡가의 길로 걷기로 결심했다. 그 당시 폴란드 각지를 여행하면서 농민의 빈공 생활을 알게 되는 동시에 농민 사이에 전승되고 있는 민족 음악의 감동을 받았으며 뿐만 아니라 당시 발생한 애국혁명가 루가친스키, 투옥 사건 등의 조국 위기를 절실히 느끼고 애국심에 불탔다. 쇼팽은 독일에서 런던행을 결심하고 파리로 도착한다. 파리에 머무는 동안 도시가 무척 마음에 들었다. 쇼팽은 앞서 말한 사람들 외에 하이네를 비롯한 시인, 학가들과 사귐으로써 그의 낭만주의적인 심정이 성숙해 갔으며 민족적인 성격을 기조로 한 국제적인 성격도 지닐 수 있었으며 전 유럽 예술의 진보적인 정열 속에 몸을 담글 수 있었다. 파리는 그런 분위기를 모두 갖춘 예술가의 도시였다. 쇼팽은 파리를 중심으로 한 프랑스에서 17년을 살았으며 그곳에서 예술가의 일생을 아름답고 친정한 음악의 터전에서 보낸 것이다. 파리 시대의 후반, 즉 최후 10년간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리스트가 소개한 조르주 상도였다. 1836년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반발을 느꼈으나 이듬해부터 급속히 만나게 된다. 남자의 편력이 많은 연상의 작가 상도와 순수한 젊은 작곡가의 사랑은 상류 계급의 얘기거리가 되어버렸다. 쇼팽의 여행을 위해서 두 사람은 지중해의 마조르카 섬으로 떠났다. 1838년의 일이다. 섬의 흑서와 습기는 쇼팽의 증세를 악화시켜 상도의 헌신적인 애정생활에도 파국이 오고 이듬해 파리로 다시 돌아온다. 마조르카 섬에서는 쇼팽의 대표적인 하나인 24의 전주곡을 완성시켰다. 그 당시 나온 작품으로는 장성행진곡이 포함된 피아노 소나타 제2번과 제3번, 녹던 제13번, 제14번, 작품 48번, 발라드 제14번, 플로네이즈 제6번, 영웅, 스케르조 제4번 등 그야말로 원석교의 걸작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그의 음악에서는 음산한 쇠잔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1845년의 마지로카 제36번, 제41번 작품 63의 일부에서는 생명력의 고가를 느끼게 한다. 마르카롤레 뱃노래 작품 60,
환상 폴로네이즈 작품 60일, 강아지 왈스를 포함한 세 곡의 왈츠, 작품 64 등이 쇼팽의 최후의 작품으로 속한다. 그 후 쇼팽은 상도의 거주지인 노양과 파리를 오가며 병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46년 가을에 최후의 이별까지 가장 왕성한 창작력을 발휘하였으나 차차 창작력도 감퇴하였다. 48년 파리에서 일어난 2월 혁명을 피하여 런던에 건너가 스코틀랜드를 여행하였으나 특유한 깊은 안개와 추위로 병은 한층 악화하여 다시 파리로 돌아와 고독과 초초의 병상 생활로 들어갔다. 이리하여 이듬해 1849년 10월 17일 조국 폴란드의 바르샤바와 프랑스 파리에서 작곡가로 혹은 피아노 연주가로 사교계를 물론 일반 음악 애호가들의 사랑과 갈채를 받던 쇼팽은 정다운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었다.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들은 음악은 임종 이틀 니스로부터 달려온 쇼팽의 한태의 여인 포토카 백작 부인이 부른 찬미가였다. 임종은 오후 2시경 사인은 폐기락과 후두 결핵으로 진단되었다. 장례식에 상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나 파리의 저명 인사들이 모두 모였었다. 쇼팽 자신의 장송 행진곡으로 시작되었으며 3,000에 달하는 일반 시민이 참여하여 애도를 표했다. 유해는 1830년 폴란드를 떠날 때 친구들이 준 폴란드의 흙이 뿌려졌으며 아버지의 고국인 프랑스 땅에 묻히고 그의 심장은 바르샤바 성십자교회에 보내졌다. 피아노의 거장 쇼팽, 수많은 여인들과의 애정의 굴레, 진정한 사랑, 그리고 그리움과 외로움, 모두가 예의가 아니듯이 모든 사람은 궁극적으로 외로운 존재이다. 해가 뜨면 그림자와 돌이지만 해가 지면 결국 혼자가 된다. 파리의 저명 인사들이 모두 모였고 일반인도 3,000명이 넘었다. 그러나 그 열광마저 임종의 시간을 더 할 수는 없는 것. 유해 속에 고긴 폴란드의 흙이 그 다정한 우정어린 친구들이 준 흙이 뿌려졌으니 그나마 연연한 슬픔 속에 아련한 추억을 나는 생각하게 한다. 지금까지 시인 안중입니다.